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슬기로운 초선 생활로 하겠습니다. TV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장관 4명으로부터 공직자의 자세와 의정 활동의 방향을 듣는다는 컨셉으로 이 슬기로운 의원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을 대하는 자세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장관님 굉장히 빛이 나시더라고요. 추미애 전 당대표께서 남아 계셨다라면은 여성 부의장이 아니라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문정복 의원님이 귀속말로 했는데 큰 소리로 좀 하시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네. 마지막 얘기는 추미애 장관 대통령 해라 이런 얘기였나요? 그런 덕담이었죠. 예, 빛이 난다, 여성 국회의장이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아무리 여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이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삼권 분립의 원칙인데 네. 좀 도가 넘게 들리긴 합니다. 예, 컨셉 자체가 이 선배가 이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좀 과해 보인다는 뒷말이 물론 이 당내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선을 넘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선배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후배 여당 의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법률에 대해서 밤을 안 새시고 막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이 추 장관을 질타했던 송기현, 소병철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밤새워서 준비해 질문을 조리 있게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이제 친조국 인사로 지금 꼽히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저분들한테는 왜 평가가 후했습니까? 추 장관 나름의 기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김용민 의원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거라고 한 바가 있고 김남국 의원도 최근 이른바 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이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 네. 저런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 슬기로운 초선 생활의 느낌표는 정치적 거리두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창이죠. 이 초선, 특히 여당이라도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원의 본분인 만큼 정치적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 강연 바로 다음 날 박주민 최고위원이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며 했던 이 발언으로 첫 번째 느낌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게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기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의무를 국회의원들이 잘 이행해 주길 바라면서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공정성 논란에 훈수둔 조국으로 하겠습니다. 예, 인천국제공항 지금 정규직 채용, 정규직 전환 이 문제가 논란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나 보죠? 예, 조 전 장관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인데요. 이 직접 고용이 되는 보안검색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 직렬이 다르고 또 일반직의 신규 채용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현재 이제 공정성 논란이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항공사 보안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과정이 일반 정규직 채용 과정과 비슷하다면 이런 논란이 당연히 안 생겼을 텐데 왜 젊은 층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가 안 된다, 언론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죠. 그런 분이 이 공정성 문제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엔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공정 관련 이슈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할 사람이 훈수다. 자녀 교육 문제로 그 난리를 피워놓고 딸 때문에 의전원 자리 하나 박탈된 거 돌려놓고 그런 소리 해라. 또 이 낄끼 빠빠해라.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물론 저희가 정제된 표현으로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실제 표현은 이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예. 뭐 본인은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게 지금 가뜩이나 부글부글한 청년들 분노에 김두관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기름 부은 격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 공정성 논란에 훈수둔 조국의 느낌표는 긁어서 나오는 건 부스럼뿐으로 하겠습니다. 부스럼뿐. 네. 예.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 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